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짐작하셨겠지만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최근에 좀 회사 일이 많이 정신없이 바빴어가지고 책 주문한 것들을 제대로 뜯지도 못하고 이렇게 3박스 정도 쌓아두었습니다. 뭘 샀는지 몇 종이나 지금 이 박스들에 들어있는지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인데요. 제가 무슨 책을 왜 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첫 번째 박스 뜯었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 눈에 띄는 두 권의 책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험으로 끝나는 두 권의 책입니다. 하나는 베테랑의 몸, 일의 흔적까지 자신이 된 이들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세공사, 조리사, 로프공, 어부, 안마사, 마필관리사 등등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책인 것으로 보이고 발췌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구매를 했어요. 저 자세를 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일한 사람만의 태가 있다. 서로 다른 연령, 성별 분야의 베테랑 12인, 이들의 몸에 붙은 일과 삶, 그리고 자부심을 꺼내보다. 어떤 일을 업으로 삼아서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은 그 노동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면 굽은 등과 말린 어깨와 무너진 허리 이런 것들이 될 테고, 또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것 등등.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종이로 교정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손에 상처가 많다거나 이제 그런 것 등등이 제가 이 일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제 몸에 그 흔적이 남은 거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저는 책상 앞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베테랑,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 분들의 몸에 대한 책, 이거는 컨셉만으로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 사진도 많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몸에 대해서 탐구하고 인터뷰 후기를 남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몸은 기억하는 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메모 습관, 잊지도 않은데 아픈 다리, 왼손에 기억이 없는 오른손, 장애를 가진 12명의 이야기를 토대로 밝혀낸 기억과 몸, 그리고 정체성의 관계. 이 책은 일본 책을 옮겨온 거고 김초엽 작가님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 12장애인의 이야기에는 오직 그들의 개별적인 몸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감각 세계가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서로의 삶을 상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지, 이해하기는 얼마나 쉽게 실패하고 마는지, 그럼에도 그 미완의 이해가 또 한 번 어떻게 우리의 세계를 확장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압도적인 고유성, 누군가의 신체만이 갖는 압도적인 고유성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은 베테랑의 몸과는 또 완전히 다르죠. 방금 보여드린 책이 노동으로 인해서 몸에 새겨진 어떤 흔적을 보여준다면 이 책은 이제 장애를 가진 몸을 통해서 몸이 얼마나 고유한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책으로 보입니다. 장바구니에 오랫동안 담겨있는 책이었는데 베테랑의 몸 주문하면서 왠지 세트로 같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 언론. 이 책 되게 신기했던 게 앞표지에 한국어 제목이 없어요. 그냥 언론이라는 영문자만 써 있는데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22명의 작가가 쓴 외로움에 관한 고백. 바로 그런 책이고 준파라이리가 대표 작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책 좀 나온 지 됐고 신간 매대에서 볼 때마다 들었다 놨다 했던 책이었어요.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어떨 때 외로움을 느끼는지, 무엇으로 인해 외롭다라는 것을 자각하는지 등등 외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라고 하면 저마다 다른 설명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작가들이 생각하는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사보았습니다. 세상에 오롯이 나 혼자이던 순간에 대한 기록. 고독함과 외로움은 어떻게 다르게 여겨질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런 게 있을까 하는 이제 궁금증으로 주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한 작가의 책 2권을 같이 주문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What's in my bag에서 카라칼이라는 출판사 얘기를 했었죠. 좋은 목록을 가진 출판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시올도 만만치 않게 좋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마크 피셔의 K-펑크 1권이 나왔어요. 이 책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마크 피셔의 자본주의 리얼리즘, 사실 이 책이 뭐 여기저기서 언급되기도 했었고 마크 피셔는 제대로 읽은 게 전혀 없었어서 이거 언제 읽어야지 하고 역시 장바구니에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책입니다. 이번에 신간 나온 것을 보고 함께 주문해서 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했어요. 참 책 예쁘네요. 마크 피셔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으로 현실을 움직일 수 없는 필연성으로 여기며 새로움과 미래의 감각을 상실한 동시대의 곤경을 해부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현실 감각을 뒤흔드는 작품들을 자신만의 정전으로 삼아 과거와 현재의 문화 생산물에 여전히 남아있는 잃어버린 미래의 흔적들을 탐지했다. 이 모든 것이 K-펑크 블로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블로그의 글들을 정리한 게 이제 책으로 여러 권 나올 모양인데 그 중에 1번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을 읽으며 우리는 불안과 권태가 공존하는 현실에 구멍을 내고자 한 어느 명민한 정신이 사고의 건축물을 쌓아 올린 과정을 들여다보게 된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2권은 다 랩핑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 살 수 없는 비비언 고닉 신작. 사실 이거 말고도 한 권이 에트르라는 출판사에서 또 곧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같이 살까 하다가 그래도 하루라도 더 빨리 읽고 싶어서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비비언 고닉의 상황과 이야기, 에세이와 회고록, 자전적 글쓰기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비비언 고닉은 제가 영상에서 그래도 꽤 여러 차례 언급한 작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요. 최근 뭐 한 5, 6년 사이에 알게 된 작가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책이 계속 번역되어서 나왔으면 좋겠고 나올 때마다 당연히 빠르게 구입해서 재빨리 읽어야지 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책도 되게 기대가 돼요. 목차가 정말 심플하네요. 들어가며와 맺으며를 빼고는 에세이 파트와 회고록 파트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좀 모아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모아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읽기도 전에 짐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윤원화 작가님, 이 책은 ISBN이 이렇게 앞에 스티커로 붙어 있네요. 윤원화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 이 책은 신간은 아니고 2018년에 초판이 나왔던 책이에요. 이 책도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넣어져 있던 책인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동하여서 이번에 빨리 읽어야겠다 싶었고 디자인 김동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분이 디자인하신 책이었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ISBN이나 정가 같은 게 뒷표지에 있는데 요건 앞표지에 있는 것도 좀 인상적이에요. 윤원화 작가님은 시각문화 연구자로 책을 쓰고 번역한다. 이렇게 짧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고 쓰신 책이나 옮기신 책 중에 제가 재밌게 읽은 것들이 몇 개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뒷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 찍기가 너무 쉬워지고 사진이 너무 흔해져서 사진이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 또 무분별하게 촬영되고 순환되는 전시 사진들이 미술 전시의 진정한 의미를 탈색시킨다고도 한다. 그러나 너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너무 많이 사진을 찍고 자기 사진을 특히 많이 찍고 전시장을 그런 사진의 무대로 애호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스마트폰과 SNS의 예기치 않은 효과가 아니다. 자기 사진을 끝없이 찍어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힘이 있다. 그렇게 틀어막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종류의 바닥 없는 구멍이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이라는 게 짐작이 되시죠? 실제로 SNS, 특히 인스타그램을 많이들 쓰게 되면서 전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늘었고 또 거기서 예전에 비해서 촬영이 허가되는 전시장도 또 굉장히 많아졌고
거기서 다양한 관객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그런 류의 사진에 대한 글도 있을 것 같고 또 전시장에 걸리는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 다 전시장이나 사진이라는 키워드 다 관심이 있는 것이라서 그리고 윤원아 작가님 글이라서 구매해본 책입니다. 엄마가 죽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조금 놀라운 제목의 책입니다. 표지도 살짝 놀랍죠. 이 책이 너무나 화제작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너무 좋은 책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서 출간되기를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와의 강박적인 관계, 거식증과 폭식증,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아 나서는 회복과 홀로서기의 과정. 할리우드 아역스타의 조금 늦되지만 명랑하고 용감한 성장기. 전 세계 밀리언셀러, 아마존 뉴욕타임스 최장기 베스트셀러. 딸에 대하여를 쓴 작가 김혜진 작가님과 뮤지션 오지은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정말 다른 느낌으로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어차피 제가 뭐 읽은 것도 아니었고 기다리고 있던 책이라서 기쁘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도 정말 간단한 두 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엄마가 죽기 전과 엄마가 죽은 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책은 제가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 만큼 관심이 많은 테마라서 이번 책도 구매를 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책들은 일단 찬찬히 읽어보고 다시 한번 공유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책들은 이달엔 이 책에서 또 보여드리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두 번째 박스는 박스가 좀 큰데요. 왜냐하면은 판형이 큰 책 두 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두 권의 책이에요. 가망서사에서도 이게 묵직한 책들을 꾸준히 내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뭐 사람마다 특별히 좀 마음이 약해지는 혹은 이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어떤 테마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동물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동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뭐 반려묘도 있고 동물 복지를 위한 뭐 후원금이나 다달이 돈을 보내는 곳들도 많고 관심도 많고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동물과 관련된 굉장히 참담한 뉴스들, 책들,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잡고 잘 못 읽어요. 그게 저의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을 무릅쓰는 용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망서사에서 나온 이 두 권도 진작에 알고 있었고 뭐 책 속에도 꼼꼼히 보고 했었지만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선뜻 이걸 사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사이렌 소리가. 근데 얼마 전에 그 예스24 책이라웃 방송에서 오은의 옹기종기에 이 가망서사 대표님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방송을 또 역시 듣지 못하고 킵해두고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방송 나가면은 웹에서도 일부 발췌되어서 그 책이라웃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이제 그 발췌된 글을 읽다가 좀 용기를 내서 읽자. 담아두지만 말고 그래서 구매를 하고 읽고 하는 것으로 나의 의지를 보여주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이 먼저 나왔죠. 이사 레슈코 작가의 사로잡는 얼굴들 마침내 나이들 자유를 얻은 생추어리 동물들의 초상 나이든 동물들의 얼굴 사진 모음이에요. 그런 얘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돼지의 실제 수명을 아는가 같은 것들 돼지가 천수를 다 누린다면 몇 살까지 사는지 대부분 모르죠. 그렇게 천수를 다 한 돼지가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나이든 동물의 얼굴을 짐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묘나 뭐 반려견처럼 가정에서 함께 사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아주 많은 동물들을 어린 시절 귀여운 얼굴 이런 것들은 좀 알지 몰라도 그들이 나이 들어서 죽기까지의 그 과정과 그때 달라지는 얼굴들은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사 레슈코 사진작가, 이 작가님은 동물권, 노화, 죽음에 관한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 레슈코 작가님이 어떤 동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싶고 왜냐하면 이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느 순간에 사진을 찍기로 결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진들도 궁금하죠. 11살 이상으로 추정되는 앙고라 품종 염소 멜빈은 생후 6년간 비바람을 피할 데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묶여 살았다. 그랬던 멜빈의 이제 11살 얼굴,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 13살의 요크셔 품종의 돼지 테레사는 도축장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구조되었다. 그런 이제 돼지의 얼굴도 있고요. 한국에도 생추어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죠. 저는 그 연구실에서 도망쳐 나와서 유명해진 돼지 새벽이의 후원자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생추어리로 알고 있어요. 새벽이와 잔디라는 두 돼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끝까지 살아보는 과정을 아마 저는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려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추어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로잡는 얼굴들, 이 책을 보시고 나랑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 한국의 작가님인 문선희 작가님, 사진 찍으시는 분이고, 이분이 가망서사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로잡는 얼굴들을 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작업을 아마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가망서사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한국 작가님의 비슷한 콘셉트의 다른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특히 고라니의 초상을 다루었습니다. 이름보다 오래된. 여러분 고라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꽤 자주 본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사에, 그러니까 파주 저희 회사 뒷산에 고라니가 뛰어다니거든요. 원래는 아주 뜨문뜨문 봤는데 최근에 그 산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아마 먹을 것이 전보다 훨씬 없어져서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고라니들이 뛰어다니고 그 뒤를 막 들깨떼가 또 뛰어다니고, 굉장히 이제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고라니가 낯설지 않아졌어요. 고라니 울음소리도 되게 특이한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듣고 사람이 소리 지르는 줄 알고. 고라니 소리였고, 안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특히 고라니는 그 이동하는 경로가 뭐 사람의 생활의 이동 경로나 뭐 그 도로를 뚫어서 교통으로 이동하는 경로나 그런 경로들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존의 위협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고라니를 죽이는 것도 더 서슴지 않아진 것도 있고, 그렇게 야생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지만 인간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다거나 한정된 삶의 공간으로 내몰리고 쫓기듯이 살게 되는 여러 동물 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고라니의 초상도 이렇게 있고요. 이 책이 굉장히 뭐랄까, 톤이 하나로 정갈하게 흐르는, 그게 너무 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되게 차분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책이네요. 인간에 의해 사라져가는 고라니를 마주한 긴 여정의 기록, 생명의 경이와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단 하나뿐인 얼굴들.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박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구매한 책일 텐데요. 칼을 조금만 더 깊이 썼으면 망가뜨릴 뻔. 다행히 안 망가졌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내는 산문선, 문지 에크리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죠. 그 시리즈의 한 권으로 이장욱,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비평가인 이장욱 작가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영혼의 물질적인 밤. 제 눈에 보이는 뒷표지엔 이렇게 써 있네요. 그 소규모 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눈과 겨울과 자작나무와 얼지 않는 강과 낮고 단단한 영하의 길들로 있었다. 저는 이장욱 작가님 쓰시는 글들 물론 다 좋아하지만 시집을 특히 더 좋아해요. 무인도에 가져갈 시집 뭐 이런 거 어떤 한계 조건으로 꼽아도 뭐 3권 뽑아라 그러면 뭐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장욱 작가님의 정오의 희망곡이 들어갈 만큼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던 시인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해 겨울 나는 기숙사 룸메이트 안드레이와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중부 러시아의 추바시로 긴 여행을 떠났다.
여행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넘기다 보니 그것만은 아니군요. 소설 쓰기, 시쓰기에 대한 메모들도 있고요. 아름다움, 사유, 침묵, 삶, 자유, 정치, 그리고 동물원, 문학의 집, 금각사 같은 장소들로 이루어진 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행기로 끝나는 산문집. 그리고 이것은 표지가 되게 무서워요. 인간종에 대한 음모, 공포라는 발명품. 뒷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인생 이야기는 없다. 오로지 공포라는 발명품. 그런 다음 무로 끝날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작가인 토머스 리고티는 미국의 컬트적인 공포소설 작가입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80년대 초부터 작품을 발표했고요. 초자연적 공포소설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공포소설들이 남발하는 노골적인 폭력 대신 섬세한 표현을 반복해서 비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자를 동요하게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 에드거 앨런 포와 러브크래프트의 기이한 공포, 카프카의 부조리에 영향을 받았으며 가장 깊은 실존적 수준에서 충격을 주는 자신만의 공포 스타일을 만들었다. 너무 멋있네요. 이걸 보고서 샀던 책입니다. 근본적인 비관론자의 책을 보니까 구미가 확 당기더라고요. 책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되게 간략하게 하게 되네요. 비슷한 주황색 표지 계열이지만 정말 다른 발랄한 톤으로 나온 책입니다. 편집 만세, How Words Get Good이라고 원제가 적혀 있고요. 리베카 리라는 편집자의 책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펭귄 출판사의 편집장이고요. 20년 동안 수백 권의 도서를 편집해왔다. 이 책에는 출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우르며 편집 기술 외에도 저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출간 기념 파티에 가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그런 기술의 도 같은 사람으로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외국의 편집자들은 어떻게 일하나 늘 궁금하거든요. 이 책을 내 정맥에 바로 주사하고 싶다라는 어떤 저널리스트의 문장이 뒷표지에 발췌되어 있네요. 한국의 독자들을 위한 한국어판 서문도 따로 붙어 있어요. 한국의 출판물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네요. 와, 이제 2권이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 요 인간종에 대한 음모랑 같이 보여드릴걸. 종말론 사무소라는 철학자이자 교수인 김항 작가님 책인데요. 이 책도 꽤 오래된 책인 것 같은데 2016년 되게 오랫동안 저의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책입니다. 오랜만에 철학적인 책, 철학자가 쓴 좋은 책을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장바구니를 마구 뒤지다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법한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때 제가 왜 이 책을 장바구니에 넣는지도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서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례라도 좀 볼까요? 20세기의 보편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전쟁의 정치, 비판의 공공성, 적의 소멸과 정치 신학, 신의 폭력과 지상의 행복 이런 등등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냐민이 재개하려고 했던 종말론 사무소란 대체 무엇인가? 오늘날 종말론 사무소를 긴급히 작동시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베냐민에서 여기로 건너왔었나 보네요. 종말론 사무소 읽어볼게요. 마지막! 표지가 묘하게 비슷한 듯 다른 녹색과 블랙으로 이루어진 단 한 사람이라는 최진영 작가님 신작입니다. 신작 장편소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최근에 좀 젊은 세대에게는 구애증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죠. 초판이라 그런지 서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수천 년 무성한 나무의 수명 가운데 이파리 한 장만큼을 빌려 죽을 위기에 처한 단 한 명만을 구해야 한다. 삶과 죽음, 신과 인간의 틈에서 피어나는 최진영식 사랑의 세계.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했었죠. 이재아 언니에게도 그랬고 해가 지는 곳으로도 소개를 했었죠. 저는 처음에 장편소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이걸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셨었는데 이 책을 읽었을 때의 충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도 최진영 작가님 책은 다 읽고 너무 좋아해왔고 이 책은 읽어보고 아마 이달인 이 책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너무 저려서 네, 여러분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산 책들 털어봤습니다. 이 중에 어떤 책이 어떤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소개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